안녕하세요, 두들학생입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동영상을 이제 다시 찍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에 뭐 강좌에 대한 질문들도 몇 가지 올라오고 앞으로 이제 채널이 조금 바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동영상이 이제 또 올라갈 거고요. 뭐 여기서는 이제 그게 주가 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정적 멤버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래서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고 뭐 여기 그때 심표로 돼 있었던 거 플러스로 바꾸고 뭐 이런 조그만한 작업들을 좀 해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전반적인 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정적 멤버 메서드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믹스 컬러즈라는 함수가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이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정적 멤버 변수는 메서드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객체에 포함되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클래스 자체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객체를 막 찍어냈어요. 객체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이 정적 멤버 변수라는 애는 한 개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컬러라는 클래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컬러라는 클래스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 컬러로 이제 붕어빵 틀로 찍어낸 붕어빵이 많을 뿐이지 이 컬러라는 붕어빵 틀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컬러에 정적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변수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 함수가 어디 있었냐면 바깥에 전역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이 돼 있었죠. 물론 스태틱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바깥에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얘를 안쪽으로 들어보내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저희가 뽑아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빗 필드에 있는 멤버들에 접근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이번에 해볼 예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색깔을 저장하는 객체들이 지금 블루, 레드, 퍼플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객체가 하나씩 생성될 때마다 어떤 특정한 번호를 부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게 1번,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2번,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게 3번 이런 식으로 쭉쭉 어떤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객체 하나하나마다 어떤 이런 번호를 부여를 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프라이빗 안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멤버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해볼게요. 뭐 id라고 해볼게요. id. 자, 그럼 이 id에 이제 뭐 1부터 쭉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런 id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제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여기 id에 들어가는 숫자가 1씩 증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 일단은 저희가 모르니까 전역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컬러 위에다가 만드셔야 돼요. 컬러 위에다가 이런 전역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id 카운터라는 전역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초기값을 1로 한번 줘볼게요. 자, 이 id 카운터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에 만들어질 이 컬러에 해당하는 객체가 무슨 번호를 부여받아야 될지를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d 카운터가 1이죠. 처음에는 1이니까 블루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 id 카운터가 1이니까 여기 id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id 카운터를 1 증가를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id 카운터가 값이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드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될 때 이 id 카운터가 2가 됐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id에도 또 2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자에 이제 어떤 거를 넣어주면 되냐면요. 여기 안에다가 id는 이렇게 하고 id 카운터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id 카운터 어쨌든 저장되어 있는 값이 id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id 카운터를 1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음번에 생성자가 또 호출이 될 때는 id 카운터의 값이 1 증가해가지고 id에 그 전에 만들어진 객체 id에 1이 더해진 값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길게 두 줄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면 이 id에는 id 카운터에 값이 들어간 다음에 id 카운터에 1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이거 후의 증가 연산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얘를 전위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id 카운터에 먼저 1이 더해진 다음에 id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이거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되돌려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의외로 자주 나오는 거라서.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일단 ID 카운터 값을 저장한 다음에 ID 카운터에 1을 더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이걸 보셨으면 이제는 초기화 목록으로 이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한꺼번에 이번에는 초기화 목록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그냥 ID 하고 ID 카운터 뿔뿔. 자,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여기 뿔뿔이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아까 썼던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ID에는 ID 카운터의 값이 들어간 다음에 ID 카운터 자체는 또 1이 더해지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만 이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오버로딩된 함수에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ID를 불러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여기다가 get 함수를 하나를 작성을 해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int get I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get 함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I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get ID까지 만들었으면 자, 여기 메인 함수 안쪽에다가 cout을 몇 개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r.id는 get id라고 할까요? get id는 해놓고 여기다가 r.get r이 아니구나. red.get id는 red.get i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and l 그 밑에다가 뭐 blue겠죠. 당연히 blue.get id는 blue.get id 이렇게 하고 and l 그 다음에 뭐 purple이겠죠. 그 다음에 purple.get id는 해놓고 purple.get id and l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레드, 블루, 퍼플의 아이디가 쭉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잠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해봤더니 레드가 나중에 만들어졌구나. 그죠? 뭐 레드가 어쨌든 두 번째로 만들어졌으니까 레드의 아이디가 2가 될 거고 블루의 아이디는 1이고요. 그래서 퍼플 아이디 3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네요. 그죠? 뭐 이거는 편의상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1, 2, 3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ID 카운터라는 애는 사실은 전역 변수지만 이 컬러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도 컬러 안으로 집어넣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정적인 거죠. 어떤 전역으로 선언이 된 어떤 표현인데 그걸 갖다가 클래스 안으로 집어넣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정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적 멤버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static int id counter는 1.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상한 에러를 하나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inClass initialize가 있는 멤버는 const여야 합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결국엔 이거예요. 정적으로 선언된 거는 어떤 클래스 안에서 초기값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는 이 id 카운터라는 애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사실 등호를 넣어줄 수 있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자, 이런 문법이 생각보다 최근에 나온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해줬어야 하냐면 이 표현이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게 아니라 생성자 안에 이 id 카운터는 어쩌고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성자 안에 id 카운터는 1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편의상 여기에 등호를 쓸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생긴 건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 id 카운터라는 애가 정적 멤버인데 생성자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생성자는 어떤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이 되는 메서드인데 얘는 객체랑은 관련이 없는 애잖아요. 그죠? 얘는 객체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클래스에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id 카운터에 1을 대입한다는 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호를 적어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다가 선언을 해주면 되냐? 얘를 어쨌든 초기값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값을 줄 건데 어디다가 초기값을 주냐면요. 일단은 이 클래스 밖으로 나가야 돼요. 클래스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클래스 밖으로 나가서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 이 정적 멤버들은 약간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자체가 어떤 네임스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믹스 컬러즈라는 애도 여기 보시면 컬러가 약간 네임스페이스처럼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땡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컬러라는 애 자체가 어떤 네임스페이스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멤버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정적으로 선언된 멤버 변수들은 바깥에서 접근을 하고 싶을 때 얘를 네임스페이스로 취급을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를 초기화를 시켜줄 때도 선언과 정의를 분리를 시켜줄 건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컬러 땡땡 하고 id 카운터.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인트가 있어야겠죠. 인트 컬러 땡땡 id 카운터는 1. 자, 이런 식으로 적어줬어야 돼요. 자, 이게 어디 나왔던 거냐면 네임스페이스에서 선언과 분리란다. 선언과 정의를 분리시켜줄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면 네임스페이스 다시 돌려보시고 오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가 id 카운터라는 어떤 원래는 전역 변수였던 애를 클래스 안으로 정적 형태로 집어넣은 다음에 얘는 이제 초기 값을 이 클래스 안에서는 집어넣을 수가 없었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생성자 안에서 얘의 초기 값을 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언과 정의를 분리를 해준 형태를 띄워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뭐 1, 2, 3 이렇게 아이디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id 카운터라는 어떤 전역 변수였던 애를 컬러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자, 그러면 이쯤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 mixcolors.라는 함수랑 id 카운터라는 애는 원래는 전역계 선언이 된 함수 또는 변수였죠. 그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컬러랑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컬러 안으로 클래스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 멤버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id 카운터라는 애가 전역 변수로 선언이 돼 있었다고 쳐봐요. int id 카운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쳐봐요. 자, 근데 이 id 카운터라는 애가 컬러에만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컬러라는 클래스 말고 어떤 커다란 프로그램이었다면 클래스가 막 몇십 개는 최소한 될 텐데, 그죠? 그 중에 id 카운터를 쓰는 클래스가 컬러 말고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사실 만약에 id를 매긴다고 치면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여기다가 뭐 컬러 id 카운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의 중복을 방지를 해주기 위한 어떤 작업이 필요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계속 전역 변수를 많이 선언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프로그램이 난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왜냐면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은 전역 변수가 계속 많아질 거고 전역 변수 한 100개만 돼도 정말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최대한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언어 C# 같은 거는 아예 전역 변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모든 변수랑 모든 함수는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C++이라는 언어는 C 언어를 일단 호환성을 지원을 해야 된다 보니까 전역 변수, 전역 함수가 존재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전역 변수, 전역 함수 자체는 이거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남용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이 난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되도록이면 어떤 클래스랑 관련이 있는 모든 변수나 함수는 다 이런 식으로 정적으로 선언을 해서 다 클래스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는 만들지 않을수록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 멤버가 생겨나게 된 거고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정적 멤버, 변수까지 해서 정적 멤버에 대해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얼마나 이해가 잘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